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전라남도 여수 해안가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이름은 김현수, 32. 서울에서 일하다 번아웃이 와 아무 계획도 없이 남쪽으로 내려온 지 사흘째였다. 원래는 펜션을 잡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람 많은 곳이 싫었다. 결국 바다 바로 옆에 차를 세우고 혼자 차박을 하기로 했다. 여수의 밤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고요했다. 관광지로 유명한 곳임에도 내가 자리 잡은 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방파제 끝이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을 뿐 바다 쪽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파도는 일정한 리듬으로 부서졌고 그 반복되는 소리는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됐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나는 뒷좌석을 평평하게 펴고 작은 랜턴 하나만 켜둔 채 누워 있었다. 핸드폰 배터리를 아끼려고 음악도 틀지 않았다. 그저 파도 소리만 들으며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툭! 작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무언가 떨어진 줄 알았다. 바람에 날아온 나뭇가지 같은 것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툭! 툭! 두 번째, 세 번째 소리가 이어졌을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히 정적 속에 있는 것보다 이런 소리가 있는 편이 더 낫다고 느꼈다. 하지만 네 번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눈을 떴다. 툭! 이번엔 확실했다. 그 소리는 차밖이 아니라 차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뿐이었다. 당연했다. 밤이었고 차 안은 빛이 거의 없었으니까.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바로 머리 위에서 났다. 몸을 일으켜 앉은 나는 숨을 죽였다. 투! 다시. 이번에는 조금 더 느리게.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간격을 두고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그 순간 억지로 웃음을 흘렸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반응이었다. 고양이겠지? 작게 중얼거렸다. 여수 같은 해안가에는 길고양이가 많다. 밤에 차 위로 올라오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자 상황이 갑자기 평범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툭툭 3번. 간격이 일정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확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소리를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라 두드림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의도를 가진 리듬. 무언가가 나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다. 바깥은 여전히 파도 소리뿐이었다. 바람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차 위에서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툭! 소리가 멈췄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왜 멈춘 걸까? 왜 계속하지 않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툭! 이번에는 머리 위가 아니라 운전석 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차 위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숨을 죽인 채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몇 년 전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었다. 야간 경계 근무 중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계속 발자국 소리를 들었던 기억. 그때도 처음엔 동물이라 여겼지만 소리는 점점 사람의 걸음처럼 변해갔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확인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문을 열고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계속 듣기로 했다. 툭! 이번에는 조수석 쪽. 툭! 다시 뒤쪽. 걷는 소리가 아니라 위치를 바꾸며 두드리는 느낌이었다. 마치 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점점 숨이 가빠졌다. 이건 고양이가 아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두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진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는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켰다. 새벽 2시 17분.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이상했다. 여수에서 신호가 전혀 없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 잠시 시동을 걸까 고민하는 순간 툭! 운전석 창문 바로 위에서 소리가 났다. 너무 가까웠다.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이어진 소리는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쓱! 긁는 소리였다. 아주 천천히. 손톱 같은 것으로 창문 위를 긁는 소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을 감을 수도 귀를 막을 수도 없었다. 그저 그 소리를 듣는 것밖에는. 쓱! 쓱!
그리고 그 소리가 멈췄을 때 나는 알았다. 이제 다음이 온다는 걸.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차량 뒤쪽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숨소리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동물의 것도 아니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바닷가였으니 바람이 차 틈새를 스치며 만들어내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곧 알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일정했다. 분명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치 바로 내 뒤에 누군가가 숨어 숨을 죽이다가 조심스럽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처럼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움직이는 순간 그것이 나를 완전히 인식하게 될 것만 같았다. 물론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그래도 나는 마지막 남은 거리감마저 사라지는 건 피하고 싶었다.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손바닥에 전해지는 미세한 열기 덕분에 내가 아직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겨우 붙잡을 수 있었다. 후, 다시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다. 차량 뒤쪽, 정확히 트렁크 바로 바깥에서 나는 머릿속으로 차의 구조를 더듬었다. 내가 누워있는 위치, 차가 향한 방향, 바다와 방파제의 위치, 그리고 숨소리가 들려오는 방향. 그건 바다 쪽이 아니었다. 육지 쪽이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바다에서 나는 소리라면 파도나 바람 혹은 무언가 떠밀려온 동물이라고라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육지 쪽이라면 나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그 순간 쿵! 차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반사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무언가가 뒤쪽 범퍼에 몸을 기대거나 체중을 실은 듯한 느낌이었다. 단순히 스친 수준이 아니었다. 툭! 트렁크 유리 바로 아래. 그리고 이어서 툭툭 2번. 명백한 노크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머릿속에 하나의 충동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확인해.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것을 억눌렀다. 확인하지 마. 이건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본능이 보내는 경고였다. 지금 확인하는 순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거라는 나는 그 경고를 믿기로 했다.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기묘해졌다. 보통이라면 반응이 없으면 포기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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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번엔 간격이 짧아졌다. 마치 초조해하는 것처럼. 나는 숨조차 최대한 얕게 쉬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흔적을 조금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때 끼익 아주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문 손잡이였다. 트렁크가 아니라 조수석 문.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어보려 하고 있었다. 끼익 끼익. 손잡이가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더 소름 끼치는 의문이 스쳤다. 왜 저걸 확인하지? 보통 사람이라면 먼저 안을 들여다볼 것이다. 불빛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달랐다. 마치 이미 안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 확신을 가진 채 움직이고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탁! 손잡이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정적.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이 일정하게 밀려왔다. 그 익숙한 리듬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툭! 이번엔 위치가 달랐다. 앞유리. 정확히 운전석 바로 앞.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앞유리는 희미한 거울처럼 차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다.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형체는 흐릿했다. 사람 같기도 했고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것은 운전석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확히 나를.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머릿속을 스쳤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본능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나는 아주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핸들 쪽으로. 그 상태로 몇 초를 버텼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거나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침묵만이 차 안을 짓눌렀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져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앞유리엔 다시 어둠만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내 오른쪽 조수석 쪽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방금 전까지 차 밖에 있던 그 숨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 안에서 그 숨소리는 분명히 차 안에서 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아니, 이해했다기보다 애써 부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말도 안 돼. 입 밖으로 새어나오려는 말을 이를 악물고 삼켰다. 소리를 내는 순간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걸 들킬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다. 후, 조수석 바로 옆,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들려왔다. 나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는 순간 마주치게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면만 응시했다. 앞유리 너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그때 삑! 짧은 전자음이 차 안을 가르며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나는 경고음. 나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조수석 문 쪽으로. 문이 아주 조금 틈이 벌어져 있었다.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닫힌 것도 아닌 상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격. 그 틈 사이로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차갑고 습한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단순한 바다 냄새가 아니었다. 썩은 냄새. 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물이 고여있을 때 올라오는 그 역한 냄새. 나는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군대에서 장마철 배수구를 치우던 날 그때 맡았던 것과 똑같았다. 그 기억이 지금과 겹쳐졌다. 나는 숨을 참고 있었다. 그때 툭, 아주 가볍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조수석 바닥. 나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떨궜다. 그리고 봤다. 물. 작은 물방울이 아니라 손바닥만 한 얼룩. 조수석 매트 위에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은 점점 퍼지고 있었다. 뚝, 뚝 위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조수석 천장.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젖은 채로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하고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후, 바로 옆에서 더 가까이에서 들렸다. 몸이 굳어버렸다. 그건 나를 따라 숨쉬고 있었다. 내가 들이마시면 그것도 들이마시고, 내가 멈추면 그것도 멈추고, 나는 다시 숨을 멈췄다. 몇 초 뒤 그것도 완전히 멈췄다. 그 침묵이 더 끔찍했다. 이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나를 따라하고 있는 무언가였다. 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가장 빠른 방법은 시동을 걸고 도망치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다른 선택지는 가만히 있는 것. 하지만 그건 해결이 아니라 지연일 뿐이었다. 결국 언젠가는 움직여야 한다. 나는 손을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핸드폰을 켰다. 빛이 퍼졌다. 그 순간 숨소리가 멈췄다. 나는 일부러 조수석 쪽을 비추지 않았다. 앞쪽만 비췄다. 하지만 그 희미한 빛만으로도 주변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때 느껴졌다. 옆에 뭔가 있다는 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온도가 달랐다. 그리고 냄새가 훨씬 더 짙어졌다. 나는 결국 아주 조금 고개를 돌렸다. 정말 최소한으로, 시선이 닿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핸드폰 화면에 비친 반사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조수석 창문에 어렴풋이 비친 형체,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내 얼굴 바로 옆.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동시에 탁! 문이 완전히 닫혔다. 조수석 문.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그건 더 이상 밖에 있지 않았다.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귀 바로 옆에서 아주 낮고 젖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봤네. 봤네.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귀로 들었다기보다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 바로 울린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가 생각의 틈 사이로 스며들어 단 한 문장만 남기고 사라진 것처럼.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떠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한번 반사된 형체를 통해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손에는 여전히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꺼지지 않은 화면에 희미한 빛이 눈꺼풀 너머로 스며들었다. 그 미약한 감각이 내가 아직 현실에 붙어 있다는 마지막 증거 같았다. 후, 숨소리는 여전히 바로 옆에서 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훨씬 더 가까웠다. 마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숨을 내쉬는 것처럼.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상황과도 달랐다. 이건 분명히 상대가 있는 공포였다. 그리고 그 상대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정신이 아주 조금 또렷해졌다. 반응하지 마. 머릿속 어딘가에서 분명하게 떠오른 생각이었다. 군대에서 배웠던 원칙, 야간 상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상과 마주쳤을 때는 먼저 움직이지 말 것, 확인하려 들지 말 것.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숨도 최대한 얕게, 몸도 미동 없이 그 상태로 버텼다. 시간 감각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재밌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평평하고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 그래서 더 불쾌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 끝난 직후 툭! 무언가가 어깨에 닿았다. 반사적으로 몸이 움찔했다. 그 순간 짧은 소리가 들렸다. 작게 터진 웃음. 내 반응을 확인하고 만족한 듯한. 그때 확실히 알았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다. 반응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몸을 굳혔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접촉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어깨에서 시작해 목 뒤로. 그리고 머리카락.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비명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 겨우 참고 이를 악물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다. 그 소리가 들릴까봐. 내 심장 소리가. 그게 들리면 또 반응할 것 같아서. 그때 두근. 그 소리가 멈춘 게 아니었다. 내 심장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내 심장 박동을 따라 같이 두근하고 소리를 낸 것처럼 느껴졌다.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흉내가 아니었다. 내 리듬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었다. 숨, 심장, 움직임, 모든 것. 그 사실이 지금까지의 어떤 공포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이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무너진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 도망쳐야 한다.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차키, 시동 버튼, 손가락이 닿았다. 그 순간 어디 가려고. 목소리가 바로 귀 안쪽에서 울렸다. 움직임이 멈췄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굳었다. 그 발에는 미묘하게 붙잡는 느낌이 있었다.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한. 나는 잠시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이 상태로 있으면 더 깊이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눈을 떴다. 천천히, 정면만 바라본 채.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존재가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곧바로 시동 버튼을 눌렀다. 부릉! 엔진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그와 동시에 차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옆을 보지 않았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곧바로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 순간 뒤쪽에서 크게 쿵! 무언가가 차를 세게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떨어진 것처럼. 나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계속 달렸다. 어두운 방파제를 벗어나기 위해. 하지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한 건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그럴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방파제를 빠져나오는 길은 좁고 울퉁불퉁했지만
그날 밤에 나는 그 모든 걸 무시한 채 그대로 밀어붙였다. 바퀴가 돌을 치는 소리와 차체가 요동치는 감각이 오히려 나를 현실에 붙잡아두고 있었다. 문제는 그 현실감이 어느 순간 뚝 끊겨버렸다는 것이었다. 방파제를 벗어나 포장도로에 올라선 직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차가 지나치게 조용했다. 엔진은 돌아가고 있었고 계기판 불빛도 정상이었다. 속도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소리가 없었다. 타이어가 노면을 스치는 소리도, 바람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도, 심지어 엔진 음조차 멀게 깔린 잔향처럼 희미했다. 마치 물속을 달리는 것처럼. 순간 귀가 먹먹해진 줄 알았다. 그래서 일부러 창문 버튼을 눌렀다. 윙!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하지만 창문이 내려가는 순간 바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완전히 비어 있었다. 나는 그때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다. 무언가가 바깥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느낌이었다. 나는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미끄러질 것 같았다. 그때 여기 아니네. 조수석 쪽에서 아주 작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릴 뻔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았다. 이미 한 번 봤다. 그걸로 충분했다. 더 보면 더 깊이 끌려 들어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정면만 바라봤다. 가로등 하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도로. 그 길을 따라 계속 달렸다. 여기 아니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란 말인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계기판이 번쩍였다. 지지직. 짧은 노이즈와 함께 속도계 바늘이 툭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올랐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단순한 전기 문제 같은 게 아니었다. 무언가가 직접 건드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딸깍! 조석 쪽에서 안전벨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쓱 벨트가 천천히 당겨졌다. 누군가 앉아서 몸을 고정하듯이. 나는 보지 않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그 상상은 곧 현실처럼 느껴졌다. 차가 아주 미세하게 조수석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무게가 실린 것처럼. 나는 거의 비명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대신 엑셀을 더 깊게 밟았다. 속도를 끌어올렸다. 멈추면 안 된다. 멈추는 순간 끝난다. 그 생각 하나로 나는 계속 달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방파제를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다. 정상이라면 몇 분 안에 가로등이 늘어선 큰 도로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길이었다. 같은 어둠, 같은 굴곡, 그리고 같은 냄새. 나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를 맡았다. 여전히 그 썩은 물 냄새였다. 바다에서 벗어났는데도 그대로.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이건 길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길은 아니다. 그때 여기야 조수석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어조였다. 그리고 동시에 핸들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깜짝 놀라 힘을 줬다. 하지만 그 힘은 내 의지와 반대로 서서히 오른쪽으로 꺾이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반대로 돌리려 했지만 힘이 맞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함께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힘은 점점 강해졌다. 여기야, 더 가까운 목소리. 나는 결국 한 손을 떼고 시동을 껐다. 툭! 엔진이 멈췄다. 차는 관성으로 조금 더 나아가다 멈춰섰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되돌아왔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다른 차량 소리까지.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물속에서 겨우 올라온 사람처럼. 그리고 천천히 옆을 봤다. 조수석 아무도 없었다. 안전벨트는 풀려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여전히 고여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굳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그때 정적 속에서 문득 깨달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 핸드폰 화면에 언제 켜졌는지도 모르게 지도 앱이 열려 있었고 그 위에 표시된 위치가 내가 처음 차를 세웠던 그 방파제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손의 떨림이 점점 더 심해졌다. 분명히 나는 방파제를 벗어나 한참을 달렸다고 생각했다. 몇 분은 좋게 지났을 거라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화면에 찍힌 위치는 처음 차를 세워두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앞 유리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처음과 완전히 같았다. 어둠에 잠긴 바다,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 그리고 방파제 끝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나는 다시 돌아와 있었다. 언제 어떻게 돌아온 건지 알 수 없었다. 기억이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시동을 끄고 멈춘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사이가 통째로 비어 있었다. 분명히 달렸다는 감각은 남아있는데 도착한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공백이 무엇보다 더 섬뜩했다. 여기야.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실제로 들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그 한 단어를 곱씹었다. 여기. 그게 단순히 위치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건지. 그때 툭! 차 지붕 위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익숙한 리듬.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 소리. 툭툭 느리고 일정한 간격.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다. 반복이다. 처음으로 되돌아간 게 아니라 끊기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동시에 이걸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지도 화면, 위치는 그대로였다. 그런데 화면 한쪽에서 작은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 표시. 나는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녹음이 진행되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 먼저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내 목소리. 고양이겠지.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처음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중얼거렸던 말이었다. 녹음이 처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툭툭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그리고 후, 그 숨소리. 차 밖에서 시작된 그 호흡.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나는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재생을 멈출까 고민했지만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그 다음 끼익, 조수석 문 손잡이 소리. 그리고 녹음 속에서 아주 작게 들리는 내 숨소리. 모든 게 그대로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내가 겪은 일이 착각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조수석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후, 숨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마치 차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이후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핸드폰을 귀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들렸다. 내 목소리. 들어왔어?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떨리고 낮은,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잠깐의 정적. 그 뒤에 이어진 또 다른 목소리. 응. 짧고 분명한 대답. 나는 재생을 멈췄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지붕 위의 소리는 언제 멈췄는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정면을 바라봤다. 어둠, 바다, 처음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방금 내가 직접 들었다. 기억하지 못한 순간. 내가 그 존재를 받아들였던 순간을, 그 사실이 모든 걸 바꿔버렸다. 그리고 그때 룸미러에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했다. 내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이. 룸미러에 비친 얼굴은 처음엔 윤곽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보다 조금 더 짙은, 형태라 부르기조차 애매한 그림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얼굴이라는 건 확실히 느껴졌다.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돌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둠의 덩어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자리들이 잡혀갔다. 눈이 있어야 할 위치, 입이 있어야 할 위치, 그리고 그게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 나는 숨을 삼켰다. 보지 마. 머릿속에서 계속 경고가 울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보고 있었다. 그때 룸미러 속 그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입이 조금 올라갔다. 웃는 것처럼. 순간 시야가 좁아졌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 입이 더 벌어졌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입 모양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읽는 순간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았다. 그래서 눈을 감았다. 동시에 손을 뻗어 룸미러를 위로 밀어 올렸다. 딱! 각도가 바뀌며 더 이상 그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됐다. 나는 그대로 버텼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톡! 아주 가볍게 무언가가 무릎 위에 닿았다.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그리고 아래를 봤다. 조수석 쪽에서 손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젖어 있는 창백한 손.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그 사이로 검게 변한 흔적들이 스며 있었다. 그 손이 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숨이 막혔다. 몸이 완전히 굳었다. 그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놓여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단순히 닿은 게 아니라 정확히 그 위치를 선택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수석.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현실과 인식이 어긋나는 감각. 나는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나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그 말이 끝나자 그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손가락이 한 번 접혔다. 그리고 싫어. 바로 귀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다.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건 이미 나를 사람이 아니라 공간처럼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선을 떠올렸다. 도망. 다시 한번.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벗어나야 했다. 나는 핸들을 잡았다. 시동을 걸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을 훑었다. 앞, 뒤, 좌우.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밤과 바다뿐.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이 상태로 다시 달리면 아까처럼 같은 곳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더 깊은 어딘가로 들어가게 될까? 그 선택은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결국 시동을 걸었다. 부릉. 엔진 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동시에 무릎 위에 있던 손이 사라졌다.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다른 감각이 생겼기 때문이다. 목 뒤. 차갑게 닿는 숨결.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엑셀을 밟았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방파제를 벗어나 다시 도로로. 그 순간 앞유리 너머 어둠 속에서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가로등처럼 보였다. 나는 그 빛을 향해 달렸다. 그게 현실로 이어지는 길이라 믿으면서.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알 수 있었다. 그건 가로등이 아니었다. 서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